번아웃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 번아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노력 그만하고 뇌를 자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꽃길의 레드카펫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위를 사뿐히 걸어 나아가시며 꽃길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는데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다들 한 번쯤은 있죠. 그걸 바로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 번아웃이란 놈 정말 고약합니다. 한 번 찾아오면 좀처럼 사라져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제까지 공들인 답을 다시 전부 와르르 무너질 때까지 말이죠. 번아웃이 대체 왜 한 번씩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을 너무 혹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꿈이나 목표를 위해 무리하게 갈아 넣었다가 말 그대로 방전돼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번아웃에서 빨리 빠져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휴식과 재충전을 권합니다.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번 달리던 관성을 잃어버리면 누우면 다시 달리기 위해 두세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될 때까지가 있거든요. 마냥 휴식만 해도 목표가 저절로 달성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달콤한 휴식을 끝내야 하는데 절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본능과 격렬하게 싸우고 나서야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휴식과 재충전을 추구하는 것보다 노력의 방향을 살짝 비트는 것을 권합니다.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요. 그럼 어떻게 뇌를 최적화하냐고요? 지난 몇 주간 제가 자청의 역행자 되기 7단계를 차례차례 실천하는 과정을 공개했었죠. 마침 오늘 다룰 단계도 그 피라미드에서의 4단계, 뇌 최적화하기 단계네요. 그럼 일단 자청님이 책에서 언급하신 뇌 최적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쓰기, 즉 22 전략이에요. 저는 이 단계에 대해 읽자마자 유대인들의 하브르타 학습법이 생각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토론 주제를 던져주고 아이와 계속 반론의 질문을 제기하며 토론을 이어가는 학습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왜 아이의 사고가 확장될까요? 아이가 반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정리하고 자신의 언어로 내뱉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매체에서 학습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찬양했죠. 그럼 이게 대체 자청님의 이 전략과 무슨 관계냐고요? 자청님은 스스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습득하고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한 뒤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여 글을 풀어내는 작업을 2년간 하셨다고 했어요. 즉 책이라는 토론 상대와 함께 유대인의 하브루타식 학습법을 홀로 하신 거죠. 자청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의사결정 속도도 엄청 빨라지셨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전략을 꾸준히 실천해서 제 나름의 후기를 언젠가는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역행자에서 소개된 두 번째, 뇌 최적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당장은 도움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자청님은 오목이론이라고 했는데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면 적게 얻을 이익이 장기적인 수를 두면 그의 몇 배나 되는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미래를 위해 추구하려는 일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기존 목표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겨울에 귤을 수확하기로 한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귤을 당장 수확해야 하는 시기에 내년 여름을 준비한다며 귤을 안 따고 수박씨를 심으러 갔어요. 내년 여름을 준비한다면서요. 이러면 이 장기적 목표가 농부에게 이득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전에 귤을 심어서 귤을 수확하겠다는 기존 목표가 있었으면 수박씨를 심더라도 귤을 먼저 따고 심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기존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가 충돌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 점만 확실히 점검하고 간다면 역지를 넘었을 때 성공의 가속도가 붙듯 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게 쌓이다가 언제부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듯 미래의 보상을 추구하는 일이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번아웃이 왔을 때는 코앞의 일, 어차피 꼴 보기 싫을 정도로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장기적 보상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자신을 환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노력을 하던 자신의 페이스도 잃지 않으면서 새로움이라는 자극 덕에 조금 더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단기적 보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래의 보상을 위해 진행하는 과제가 있냐고요? 제게는 그것이 유튜브예요. 당장은 전혀 수익이 안 나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스킬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정말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당장 저도 현업에 더 집중하며 프로젝트 하나 더 진행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죠. 그래도 저는 제 세상을 넓히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유튜브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행자에 등장하는 세 번째 뇌 최적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운동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면서 새로운 경험으로 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서 능력치를 늘린다는 거죠. 저는 운동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인으로서 이 세 번째 방법이 사실 실천하기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위의 두 가지 방법은 뇌라는 나무의 몸통과 가지를 키우는 방법이라면 운동과 새로운 경험이야말로 체력과 적응력이라는 뇌의 본질, 즉 나무의 뿌리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아시죠? 뭔가를 이루려면 기승전 체력이라는 거. 저도 요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천을 하기는 해야겠죠? 이에 대해 제 후기도 언젠가는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번아웃이 왔을 때 뇌를 최적화해서 번아웃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더 나아가 다음에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봤어요. 첫째는 책 읽고 글쓰기였고, 둘째는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보상을 위해 움직이는 거였고, 세 번째는 운동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저와 같이 다들 실천해 주실 거죠? 여러분은 꽃길을 걸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같이 실천하며 걸어가요. 오늘도 제 레드카펫을 사뿐히 들여 밟으며 꽃길만 가시죠.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레드카펫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